네, 여러분들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립니다. 주식 키워드림 2부 진행의 장은희입니다. 흔들리는 지수 속에서도 철벽 방어에 나서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무너지는 장 속에서도 한 줄기 빛과 구원의 손길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2분을 찾아오시면 됩니다. 답이 없는 내 계좌에 명쾌한 해답을 내려주실 우리 이형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일단 가만 미증시가 저희는 네. 웃고 있지만 웃지 못했습니다. 네. 트럼프가 유럽에 50% 관세 부과하겠다 막 이렇게 위협을 하면서 네. 좀 다 빠졌거든요. 네. 우리 장 월요일에 어떻게 될까요? 근데 애플이 좀 많이 빠져서 그렇지 맞아요. 3%. 그렇게 막 그 폭락을 뭐 유도했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2016년 때도 그때는 EU한테 35%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한 50%로 했는데 그때도 똑같이 애플을 겨냥해서 했던 말이었다라고 보는데요. 사실 이러한 제안은 사실 좀 실현 불가능한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일단은 미국에서 그 애플이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 기지만 옮기는데 한 5에서 한 10년 정도 걸리고요. 만약 미국에서 한다 하더라도 어떤 인건비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애플 아이폰 가격이 뭐 3,500달러, 거의 한 50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그러한 분석도 있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 그 안에 있는 함의를 우리가 한번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좀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 이러한 관세 협상에 좀 트럼프가 좀 초조해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실현 불가능이란 얘기고 어쨌든 관세를 좀 빨리 하자 뭐 이러한 그러한 내용인 것 같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다가 저것도 그냥 또 좀 그 압박용일 거야라고 해서 일부 국채 금리가 살짝 다시 반등하게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은 그 발언 대비해서는 예전 같았으면은 뭐 폭락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하락은 제한적이었고 그리고 또 MSCI 우리나라 국내 지수는 또 일단 플러스로 마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한적인 영향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월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 사실 또 미국은 또 월요일 날 또 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의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에 어떤 주도주들이나 움직였던 주들이 월요일 날도 좀 그대로 반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 잘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애플 3% 약세 마감 짓긴 했습니다만 사실 트럼프의 발언은 다소 현실화되기는 좀 어렵다고 분석을 해주셨고 관세에 대한 위협 역시도 위협 정도일 뿐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무너질 일도 아니고 지수 역시 그렇게 큰 폭으로 축소되고 또 약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장 역시도 건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미국 장 통해서 이 우리 장에까지 어떤 흐름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는 다음 장에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하단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다시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5월 한 중순쯤에 말까지 내가 이달 안에 VI를 30번 주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벌써 해버렸어요? 뭐 왜 이렇게 급하셨어요? 왜 이렇게 잘하셨어요? 정말 성격도 좀 급한 편이기도 하고 네. 물론 시장이 받쳐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일단 신규주가 강세였는데 신규주 관련해서 또 좀 많은 매매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좋은 결과를 낳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VI 사실 네. 한 5개월 정도 더 남아있잖아요. 이때 동안 몇 번 정도 채워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속도라고 하면은 한 20번 정도는 오. 가능하다라고 네. 생각하니까요. 다음 주가 월화수목을 딱 진짜 5일 남았거든요. 그래서 5일 동안 5월을 정말 예전 같으면은 정말 5월은 푸르른 달 그래가지고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빨갛게 물들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VI 5월 안에 50번을 채우겠다. 이렇게 정리 가능할까요? 네, 그렇게 목표를 해야 네. 한 15번 하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리돈샤 자문의 이형석 전문가고요. 자, 저는 제도권 애널리스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최근의 시장의 흐름
좀 잘 따라간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경력을 잘 살린 매매는 제가 뒤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지난 5월 13일부터 시작된 공약 있죠? 30개 하겠다. 그래서 하루에 뭐 2개 잡아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과 제안했어요. 5월 말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30개를 드리겠다, 30번을 해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지난주 화요일쯤에 다음과 같이 공약 종목 30회를 달성했고 지금은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말 그 앞에까지는 다 리셋하고 이제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5일 남았잖아요. 5일 동안 여러분들한테 20번 해에 그 VI를 여러분과 함께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주식은 매매나 이런 부분들은 기세잖아요. 그래서 이 기세를 몰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주가 사실 이제 그 대선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책 부분 그리고 시장의 어떤 분위기 그리고 앞으로 대선 이후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꽤 많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뭐 상법 개정 그리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뭐 종목군들 특히 지주사 이런 종목군들은 굉장히 신고가를 이루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건설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일단은 증시는 지금 대선 이후를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에 맞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대한 대비 그리고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러한 그 흐름을 읽고 있는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하나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20회를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제가 다시 카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과 매매를 했던 종목군에서 물론 뭐 히든 종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올라간 것들 빼고 정말 오롯이 매매했던 종목군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월요일 오전 8시 30분에 저는 매주 온라인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과연 이영석 전문가 너가 다음과 같이 했다면 한번 나에게 보여다오 20번이라고 한다면 그날 오전에 한 2개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니? 정말 그렇다라고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저 이영석과 함께 온라인 무료 방송 8시 반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는 이날 좀 그 빠른 매매도 한번 해보면서 정말로 이영석 전문가가 어디 구간의 타점을 보면서 들어가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보는지 그리고 시초가 매매 어떤 것들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눈으로 확인하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VI가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실질적으로 그러한 종목군들을 가지고 매매를 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단순히 공유가 아니라 그 공유된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날 수익도 얻어갈 수 있으니까요. 저 이영석 한번 믿어보시고 같이 해보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 사실 이번 달에만 VI 무려 30번 넘게 챙겨주셨습니다. 원래 목표치만 도달해도 와 진짜 잘했다,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그 목표치까지도 뚫고 올라가 버리는 기염을 토해냈다는 얘기 방금 앞서서 들어봤습니다. 이랬던 우리 전문가님께서 앞으로 남은 딱 5거래일 동안 20번의 VI를 추가로 또 챙겨주시겠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루에 VI를 4번씩 알려주겠다라는 부분이죠. 자, 하루 4번의 VI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코너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사실 이번 주에 상장된 기업만 4개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얘들이 거의 다 100% 이상의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종가는 아니었지만. 일단 네. 최근 네. 5월달 상승했던 종목군들이 대부분 한 80, 평균적으로 한 85% 정도
네.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 인투셀 같은 경우가 장중에 100%를 넘었었고 그리고 그 전날에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도 큰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다음 주는 아마 뭐 스펙 하나 정도밖에 없어서 그 전에 있었던 그 종목군들 이번 주에 상장했던 종목군들에서 아마 신규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 종목군들을 매매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해서 좀 분석 파일 같은 게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요거 그러니까 얘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요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뭐 신규주 이런 걸 한다라고 했을 때 뭐 그냥 뭐 수급 들어오니까 한다라는 것보다는요 과연 이 종목이 공모가가 적당한지 그리고 이 종목이 그 가이던스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얼마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종목 내용들 미리 분석을 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상장 당일날의 유통 물량 그리고 향후 1개월, 3개월, 6개월 혹은 12개월까지 혹은 빠르게 15일 만에 나올 수 있는 유통 물량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체크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투셀 매매 전략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한테 물론 당연히 회사 정보에 대한 내용 그리고 내가 어느 구간에서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로 상세하게 제안했고요. 이게 첫 번째 인투셀이고 두 번째 달바 글로벌 매매 전략입니다. 그래서 회사 정보와 그리고 실적 대비했을 때 올해 실적이 어느 구간에 있었고 그리고 공모가가 올라왔는데 이 공모가가 어느 정도 할인율을 받아서 올라왔는지 그리고 이 종목이 상승을 시초가를 형성했을 때 어느 구간에서 내가 진입을 해야 안전 마진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다 파악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신규주 관련 종목군들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파일 있잖아요. 이 두 파일은 뭐 당일 상장이 됐기 때문에 이게 무용지물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이걸 통해서 종목군들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그러한 하방과 그리고 상방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이것들은 다 지금 교육방에서 제가 링크를 올릴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교육방에서 신청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인투셀 그다음에 달바 글로벌 이 두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이영석 전문가가 그냥 한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률이 높았고 그리고 이제 공모주 관련해서는 이영석 전문가와 함께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5월 끝나고 나서 또 6월 달에 또 종목군이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함께 하고 싶으신 분은 저 이영석과 함께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과연 어떤 종목군들이 저와 함께 하면서 VI를 안는지를 한번 빠르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거 안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만 딱 보여드리고 다음부터는 신규로 올라오는 종목들만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PIN, 라오로보틱스 이런 종목들 보면 다 신규주에서 지금 제가 종목군들을 발굴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라오로보틱스 또 하죠. 그리고 15일 날 같은 경우에서는 GNC 에너지, LK 삼양, 로킷 헬스케어, 그 다음에 프롬바이오,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몇몇 종목군들이 또 있겠죠. 그리고 8종목까지 또 8번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16일 날 원일 TN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상장 종목이었고요. 신규 상장 그리고 또 신규 상장. 그래서 정말 다양한 신규 상장 종목군들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문점을 하나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왜 신규 상장만 했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올라오는 신규 상장 종목군들이 지난해 올라왔던 신규 상장 종목군들과 약간의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점을 미리 파악을 했다면 당연히 신규 상장 종목군들을 해야 됐어야 되는데요. 일단은 지난 10월 같은 경우에 10월, 11월 공모주가 상장을 하자마자 하락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공모가가 고평가된 상태에서 올라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이제 언론이나 그리고 투자자들의 어떤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있었죠. 그거를 이제
거래소에서 받아들여서 공모가에 대한 부분을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공모가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10%, 15% 할인을 해서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한 15%, 20% 좀 할증해서 들어왔는데 최근에 들어온 종목군들은요. 일단 대부분 20, 30%가 일단은 다운돼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전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기술 특례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느 정도만 됐다라고 하면 통과시켜 줬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다 보면은 어느 종목 철회, 무슨 철회, 굉장히 많은 철회가 많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탈락이 된다. 여기서 만약에 불가 판정을 받게 되면은 한 1년 동안 다시 재상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약간 모자르다 싶으면 그냥 스스로 일단은 철회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철회를 한다는 것은 다시 시장에서 자신들의 어떤 그 경쟁력을 다시 회복을 시키고 혹은 아니면 거래소가 원하는 매출처에 대한 어떤 그 확보 혹은 매출액을 이상 내야 되는 걸로 이제 좀 손바뀜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상장 준비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올 수 있겠죠. 자, 그러한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최근에 올라오는 신규주들이 좀 양질의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게 바로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빠르게 올라오자마자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구간보다는 오히려 최저가에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최근에 흐름이 또 하나가 더 바뀐 게 뭐냐면 5월 달에 굉장히 많은 공모주나 이런 것들이 좋아짐에 따라서 시초가와 고가의 어떤 그 범위가 조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공모주가 너무 잘 되니까 뭐 공모주만 해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가권이라는 데서 한번 매도를 하고 다시 조정을 보일 때 여러분들이 공모주나 이런 신규주를 다시 매매를 한다면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19일 날 마찬가지로 TC 머티리얼즈, 이문우시아 다 지금 신규주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고요. 그다음에 동방. 자, 근데 여기 CAC 인터내셔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21일 로키드헬스케어, 엑스게이트, 나우로보틱스. 자, 엑스게이트 양자 쪽을 제외해서는 다 지금 현재 신규주. 특히 양자 쪽의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서는요. 지금 미국에서 양자 쪽 종목군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약간 좀 그거 대비해서는 좀 그 상승률이 높게 나오지 않지만 평균적으로 미국의 주식과 우리나라 주식 사이에 한 2주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본다라고 하면 이 엑스게이트도 추가적인 상승세를 더 볼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매매를 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8일과 21일까지의 어떤 나우로보틱스입니다. 나우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지금 32,850원을 찍었죠. 나우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6,800원인가? 그 가격대 왔기 때문에 정말 가장 많이 오른 그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첫날부터 다음과 같이 매수를 하고 요렇게 가야겠죠. 그리고 나서 매도 한 칸씩 밀렸는데 지금 보시면 이 구간까지 저희가 알차게 매매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누적 수익률이 73% 정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3%, 9%, 37%, 7%, 뭐 20.8%, 3%, 4%, 4%.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계속해서 들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쪼개서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을 정확하게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로킷 헬스케어입니다. 로킷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지금 오가노이드, 그러니까는 지금 인공장기 그리고 동물 실험 반배 뭐 이런 내용들과 엮이면서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과 함께 가면서 로킷 헬스케어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로킷 헬스케어랑 그다음에 오가노스 사이언스, 그다음에 토모큐브 이 세 종목을 함께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매매를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모큐브 같은 경우는 26일 날 IR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가권에 머무르고 있는데 만약 그 IR에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 더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토모큐브도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로킷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다음과 같이 날 매수 매도 다음과 같이 다 했었죠. 그리고 이 구간 매도, 그다음에 여기 매수했던 부분들 오늘 이 고가권에서 정확하게 매도를 하면서 아마 7,200원 정도에서 매도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로킷 헬스케어까지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음과 같이 어떤 흐름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보시면 5, 5, 3, 4, 5, 2, 6.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끊어 먹으면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론 VI라는 것은 시초가 대비 우리 올라갔던 종목이 10% 이상 올라갔을 때 정적 VI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0%에서 10%까지 다 수익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움직임들을 체크를 하고, 그리고 5에서 10% 사이를 정말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종목군들로 빠르게 순환하면서 수익을 챙겨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저는 매매를 했고, 그리고 다음 주도 기존의 뭐 신규주들 혹은 정책주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과대 낙폭으로 빠진 종목군에서도 저는 그런 공매도, 쇼커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하나솔루션, 뭐 시니스 윈드, 베어링 이런 애들이 지금 미국에서의 어떤 그 정책이나 이런 이슈 때문에 하락을 했지만 그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그 법령이 될 때까지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기간이 있습니다. 또 그 기간 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 변동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난 공모주, 그다음에 과대 납폭주,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정책 대선 이후에 나올 수 있는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는 그 재정 정책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군이 많으니까 이영석과 함께 하시면서 정말 무궁무진하게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과 종목군들은 준비되어 있으니까 저 이영석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신규 상장 종목이 무려 4개나 됐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들 대부분 급등세가 나온 바가 있었죠. 심지어 수급 쏠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도 놓쳤다, 너무 안타깝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6월에 신규 상장을 알릴 종목들은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서 잘 트레이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장 당일에만 트레이딩을 할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 전문가님은 근래 상장한 종목들 슈팅이 나올 것 같다 하는 그 구간을 정확히 맞추셔서 VI를 계속해서 만나보고 있다는 부분도 알아봤습니다. 자, 심지어는요, 이 나우 로보틱스라는 신규 상장 종목이 있는데 딱 이 종목 한 개만으로 무려 73%의 상승률을 챙겨갔다는 이야기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앞으로는 과대 낙폭주, 정책주, 그리고 신규 상장주, 경기 민감주 등 이쪽을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종목명을 콕 집어서 이야기는 안 해주셨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방송 말미에 또 공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할 테고, 두루두루 여러 가지 함께 하시면서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코너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방송 공략주도 조금 상승률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한 달 내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종목들입니다. 뭐 MD바이스, 웅진, 미래반도체 요 구간인데 사실 저는 요 웅진 요 종목을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웅진이 그때
그 상조 업체를 인수를 했죠. 그리고 나서 5월 말까지, 그러니까는 이번 주겠죠. 아마 이번 주가 피크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웅진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번 주 납입 전까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 된다. 물론 납입이 되는 순간 더 좋을 수 있겠지만 그 전에 만약에 주가가 올랐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이벤트 모멘텀이 끝나는 구간이니까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는 게 좋고, 만약에 납입이 미뤄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또 크게 하락할 수 있으니까 5월 말보다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추가 상승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하는 게 저는 좋은 방법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히든 종목을 보시면 TC 머티리얼즈와 한국 PIM이 있는데, 자, 일단은 TC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뭐 그 다음 날 바로 상승이 나왔고, 한국 PIM 같은 경우도 일단 6.2% 올랐는데, 사실 TC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상승했다가 좀 조정을 보였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중에 먼저 하나만 여러분들과 함께 체크를 한다면 웅진입니다. 웅진 같은 경우가 요 구간이 바로 상조업체 인수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상승을 하고서 지금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 이 상승은 다 지금 기관 사모펀드 쪽에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모펀드 쪽에서 왜 가고 있냐? 이 상조업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활용한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교육과 그리고 그다음에 상조까지, 그러니까는 무덤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그런 피치를 피치 크레이드인가요? 뭐죠? 피치 그죠? 그러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어떤 플랫폼을 만든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 날 다음과 같은 큰 상승세가 나와줬는데, 아마 지금 추세는 뭐 이어지고 있으니까 웅진 금요일 5월 30일 날이니까요. 한 28일이나 뭐 29일이나 하루 차이가 될 수 있으니까 분할로 계속해서 매도를 하면서 가는 게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의 방송 공략주였던 웅진 같은 경우에는 벌써 30% 가까운 상승률을 챙겼습니다. 함께 챙겨가신 분들 일단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지금 웅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납입을 기준으로 해서 트레이딩 전략을 구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당연히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앞으로 5거래일 남았습니다. 5월까지요. 이 5거래일 동안 무려 20번의 VI를, 그러니까 매일 4번씩의 VI를 챙겨주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는데, 그 기회 놓쳐서는 안 되겠죠. 놓치지 않는 방법, 꽉 잡을 수 있는 방법 저희 화면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Everything I do so instinctive and so passionate. Every word I move so descriptive like an adjective. I got a vendetta against people who patented being negative when you should be getting after it. I got facts over tracks, this and that, spitting slow, spitting fast. I could roast, I could gas, think I'm okay at last, but I don't know if that can erase all the past. And the pettiness, a reflection of the emptiness. Hilarious, you think you're worth my time, you're delirious. Mysterious, because you hide behind a fake exterior. Inferior, you know I'll always be a bit superior. Get off of me, this ain't no humble brag. I want you to hear words, you can say them back. 네, 다음 코너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앞서서 제도권에 계셨다라는 이력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애널리스트 관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내가 조금 이따 얘기해 줄게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이제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얘기해야죠.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최근에 CAC 인터내셔널
저점에서 고점까지 거의 7, 80%가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CNC 인터내셔널이 사실 다른 종목군들보다 뭐 실적이 잘 나왔냐? 사실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1분기 실적도 약간 쇼크였고요. 그리고 증권사에서는 일단은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CNC 인터내셔널이 굉장히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먼저 접근을 해야 될까? 저는 이 부분을 저의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한번 봤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많은 분들이 이 오늘 매매나 매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될 때 매수를 하고 매수를 해야 될 때 매도를 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좀 다른 시각으로 가져야지만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처음에 일단 현상. 을 먼저 처음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고점까지 무려 77%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대체 거래소가 반영이 안 된 종목이기 때문에 거의 6만 원까지 여기 뚫고 6만 원까지 갔다가 쭉 빠졌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생기고요. 그리고 일단은 저는 CNC 인터내셔널을 지난 한 3월인가 4월 그쯤에 이쯤부터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왜냐?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서는 모든 게 악재가 모든 악재가 다 반영되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장기 종목으로 이거는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3월 달쯤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하락을 하다가 다시 상승을 하고서 지금 여기는 저희는 이 구간에서 한 47,000원대, 47,000원에서 49,000원에서 저희는 올 매도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조사를 한번 해봤죠. 이데일리 4월 4일 날 기사입니다. CNC 인터내셔널 1Q 실적 컨센 하회하면서 목표가 20%를 하회했어요. 20%를 다운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가는 그때부터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죠. 지금 4월 4일이 언제냐면 바로 이 구간입니다. 그러면서 실적 하락하면서 굉장히 확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 20, 30% 정도 하락을 한 상황에서 그 다음부터 강하게 반등을 합니다. 물론 이때 시장 자체가 좋지는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다 미국 시장도 안 좋고 뭐 그런 상황인데다가 목표가 하향까지 나오니까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 신저가를 찍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저가가 대부분 4월 9일 날 나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종목도 그날 가장 최저점을 찍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왜 지금 이러한 구간인데 왜 이 종목은 올라갈까? 그래서 한번 이 보고서들을 한번 짜르르 다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제가 왜 이 보고서들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종목들을 볼 수 있는 그 보고서 사이트가 있거든요. 유료 사이트인데 그 안에서 왜 우리 제목만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종목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뭐 4월 달에 나온 뉴스를 볼게요. 이때가 지금 1분기 실적이 나왔거든요. 뭐 높은 기저 부담, 뭐 성장 통과 함께 찾아온 뭐 밸류에이션, 실적 저점을 지나 뭐 기대감 회복, 뭐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그러니까는 사실 뭐 그렇게 좋은 내용들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땠습니까? 4월 저점을 찍은 이후에 5월 달까지 다이렉트로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화장품 관련 종목군들이 좋은 부분이 있었지만 이 종목군처럼 그렇게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뭐 실리콘투나 뭐 VT나 뭐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 VT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뒷받침 주고 있었기 때문에 강한 상승세에 대한 우리가 합리적인 그런 것들은 좀 이해를 할 수 있었지만 사실 CNC 인스타 같은 경우는 저는 2분기 실적이 확인된 이후 그 이후부터 저점을 찍고서 상승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
2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도 그때도 좀 1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도 또 안 좋았죠. 그러면은 저는 2분기 실적이 확인되는 한 6월 중순쯤에 되어서야 이 종목이 좀 반등을 할 수 있겠구나. 그때부터 저는 봤는데 근데 이상하게 굉장히 빠르게 반등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또 하나 조사를 해봤죠. 그러니까 지난 3월 19일 날 기사를 한번 제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CAC 인터가 인수 이양이 있는 PE를 접촉을 하면서 이런 M&A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이 아마도 되지 않을까. 사실 우리가 우리가 단독 기사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 단독 기사가 그 당시에는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대부분 한 달이나 몇 달, 6개월 이내에 대부분 진실로 나오는 경우가 한 80% 이상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나 이 M&A에 대한 이슈가 지금 CAC 인터에 지금 반영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내용들을 한번 잘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60%대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투자은행과 두세 곳 했었는데 사실 이 종목이 그때 급락했던 것 중에 하나가 원래는 한 3월 달에 상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었는데 아마 가격이 맞지 않아서 하락을 했다. 혹은 가격이 맞다 하더라도 경영진의 잔류와 비잔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좀 협상이 안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그랬더니 그런데 지금 주가가 다시 오른다는 것은 아마 요 내용들이 다시 한번 이제 시장에서 회자가 되고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들 봤죠. 그 최근 시장에서 흐름이 바로 M&A 시장에서 굉장히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또 4월 달에 또 기사가 또 하나가 나옵니다. M&A 시장, K뷰티, 여기에 CAC 인터내셔널. 이게 지금 하나의 또 키워드가 생긴 거죠. 최근 대형 PEF 두세 곳과 지분 인수 가격 등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래서 논의가 이루어진 지분은 대주주와 특수 관계자의 보유한 지분 약 60%다. 자, 이 부분이 이제 4월 달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내용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자,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실적 때문인가? 실적은 아닌 것 같고 업황은 물론 세모, 물론 좋을 수 있다. 매각, 요게 가장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바로 공시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요 내용을 저는 일단은 먼저 체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와 함께 교육방에 계신 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죠. 자, 요 내용을 한번 저희가 올려놓고요. 이게 바로 그저께입니다. 그저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CAC 인터가 아무리 갑자기 좋아졌다고 해도 이 이슈가 아마도 지금 상승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실적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해서 팔을 때 언제고 갑자기 전 국민이 사야 할 것처럼 오르는 것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분명 이 M&A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진행되고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그 내용을 먼저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어요. 교육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 공시가 나온다면 물론 이 공시가 M&A인지는 저 확실히 모르겠으나 어떠한 공시가 나올 때 매각 이슈가 나온다. 그러면 일단 오른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그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매도해죠. 그런데 공시도 없고 뉴스가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빠진다. 그거는 물밑 작업을 하고 있던 세력 쪽에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던 매수자나 매도자 쪽에서 이게 안 됐다는 거니까 거기서 또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다 같이 그때는 미러십 던진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공시가 나오든 안 나오든 일단은 우리는 대응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상승할 때는 당연히 그냥 같이 가져가지만 변동성이 갑자기 나오거나 변동성이 나올 때 그때 어떤 공시가 트리거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무조건 매도를 하자라는 어떤 먼저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저희가 매도를 했죠. 그래서 49,500원에서 49,000원에서 올 매도를 했는데 이 가격이 아마 그 정규장 그걸 봤을 때는 49,700원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랬더니 어저께죠. 어저께 오전 보세요. 오전 7시 56분에 바로 CNC 인터내셔널 유상증자 결정 이 얘기가 딱 나온 거죠. 그러니까 먼저 차트가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말을 해주고 있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하면서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다라는 것을 미리 교육방 분들한테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우리는 큰 피해 없이 사실 이 공시 나오고 나서 물론 대체거래소에서는 뭐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크게 상승했다가 다시 정규장일 때는 뭐 10몇 프로가 그냥 빠졌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러한 피해는 받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물론 장기적인 흐름은 괜찮을 거예요. CNC 인터내셔널. 왜냐하면 뭐 신세계 쪽에서 가져가고 그리고 기존의 경영진들은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마련했고 그리고 지금 들어온 유상증자에서 들어온 자금을 가지고 신규 공장을 만들면서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떤 매출을 더 늘리려고 하는 공장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뭐 좋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주가적으로는 일단은 30% 이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할인율은 적용될 겁니다. 왜냐? 주식수가 많아졌잖아요. 주식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 희석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주가는 좀 하락할 수도 있으나 중장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괜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는 저 안쪽에서 매수했었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면서 이러한 하락에 대한 것들은 저희는 피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이러한 흐름이 좀 애매할 때가 있잖아요. 물론 원전 같은 경우야 뭐 전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 가지고 뭐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렇게 개별주 내에서 이러한 흐름들을 이해를 하고서 매매를 한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하지만 저 이영석이 정말 이러한 것들을 미리 먼저 파악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수익과 함께 손실 날 수 있는 부분들을 줄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우리 전문가님 제도권 내에서 일을 하셨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신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의 관점 조금 더 좁혀보자면 우리 전문가님의 관점 필요한 이유까지 함께 쭉 알아봤습니다. 이 해안으로 남은 5거래일 동안 VI를 20번 채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이번 5월 달 50번의 VI 달성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만약 그동안에 30번의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라면 남은 20번의 기회는 꽉 잡으시기 바라겠고요. 잡을 수 있는 방법은 화면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다리는 히든 종목 공개 시간이 됐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어제였죠? 금요일장이랑 간밤 미증시 전부 다 원전이 좀 주인공이었던 것 같아요. 이 기회 놓치신 분들 있으셔서 좀 만회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만회할 수 있는 종목일까요, 오늘? 그렇죠. 우리가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히든 종목도 테마가 배 아파입니다. 그래서 왜
나도 원전으로 한번 수익을 내보고 싶다. 사실 저는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주식을 오래 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러한 편견 때문에 수익을 좀 놓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저도 좀 배가 아팠죠. 그래서 그 배 아픈 거를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까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해 135% 상승합니다. 이런 큰 종목이 이 구간서부터 이게 4월 9일일 거예요. 이것도 그때서부터 올랐죠. 그래서 좀 아쉽긴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원전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그리고 미국 뭐 사실 근데 제가 원전을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체코발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워낙 된다 안 된다 뭐 우리가 이거 가져간다 해도 우리가 뭐 큰 돈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불확실성이 저는 싫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일단은 지금 트럼프 쪽 미국 쪽에서 날아온 낭보로 인해서 지금 한 번쯤은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뉴스케일 파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케일 미국에 나스닥 상장돼 있는 이 원전 관련주인데요. 5월에만 89%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오클로 같은 경우도 119%. 지금 두 종목 다 보면 이제 거의 다 신고가 영역이죠. 지금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종목도 오클로 같은 경우도 얼마 남지 않았죠. 근데 정말 깔끔하게 굉장히 잘 올라왔어요. 그래서 요 하락할 때는 얘들도 뭐 크게 하락을 했지만 올라올 때는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서 좋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상황도 좋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뭐 끝물일 수도 있다라는 말도 나올 수 있지만 저는 그래도 한두 번의 기회는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금요일 날 월요일 날 열지만 미국 시장은 메모리얼 데이 때문에 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특징이 있거든요. 미국 시장에 쉴 때는 장이 좀 좋을 수가 있어요. 기존의 주도주들이 또 움직일 수 있으니까 월요일에 다음과 같은 종목들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2파워와 우진엔텍입니다. 자, 보시면 요거죠. 우진엔텍인데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상승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은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다음과 같이 이런 종목군들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음과 같은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한 번 더 양봉이 나올 수 있는 사실 오늘 히든 종목은 약간 단타성, 단기 트레이딩성 종목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저와 함께 하시면서 이 우진엔텍과 그리고 또 G2 파워도 있습니다. G2 파워 같은 경우도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지금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그래서 이 구간 저는 양음양 형태로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기존과는 좀 다르게 여러분들과 단기 트레이딩성, 배 아픈 종목군들을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두 종목, 우진엔텍과 G2파워 이 내용들은 제가 월요일 날 오전 8시 반 온라인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두 개는 우진엔텍과 G2파워였습니다.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월요일 오전 8시 30분 어떤 정확한 타점이 있는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핵심 정리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화장품주 CNC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분석해봤고요. 오늘의 히든 종목 두 개 우진엔텍과 G2파워였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1시간 잘 꾸려봤습니다. 앞으로도 특히 다음 주 5거래일은 꼭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VI를 4번씩 챙겨주겠다라는 다짐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VI 20번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색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